사업가 A는 여성들을 혐오하고 인터넷에서 페민 활동에 혐오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회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여성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A가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검사상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었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담낭이 터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A는 응급실에서 남성 외과 의사와 전공의가 수술하는 조건으로만 수술에 동의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만약 병원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던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A를 위하여 남성으로만 수술팀을 꾸려야 할까요? 아니면 A의 의사에 반하여 수술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의과대학에는 여학생이 10% 남짓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30에서 40%가 여학생입니다. 또한 여의사들이 선택하는 전문 과목도 이전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소위 여성이 하기 어렵다는 진료 과목은 물론 비뇨의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의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임산부도 임신 초기에는 여의사 외래를 다니지만 출산할 시기가 되면 남성의사로 주치의를 바꾸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들이 임신 초기는 물론 출산까지 여의사를 강하게 선호하면서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이 취직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환자에서 의사의 성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때 학벌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의 양력을 뒤져보고 특정 학벌은 물론 수련 병원까지 확인한 후에 의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의사의 성별이나 학벌, 그리고 피부색을 따지는 일은 외국에서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의 태도에 보이는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백인 우월주의자가 백인 의사를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한 10대 소녀가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성 비뇨기과 의사에게 전립선 수술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의사는 너무 감정에 휘둘려 수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남성 의사를 요청한다면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병원은 남성 의사를 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요청을 무시해야 할까요? 만약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성 의사를 배정한다면 그는 치료받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의 요구를 존중하여 남성 의사를 배정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생각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인종, 학벌, 성별이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편견으로 인한 낙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증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사의 성별이나 졸업한 학교가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의사의 경우 남성 의사보다 치료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65세 이상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환자를 진료한 내과 의사의 성별에 따라 환자의 입원, 30일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 내과 의사의 경우 남성 내과 의사에 비하여 절대 사망 위험도가 0.43% 낮았고 30일인의 재입원 위험도도 0.55%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당뇨 치료에 있어 남성 의사에 비하여 여의사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에게서 혈중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조절되는 경우가 14% 더 높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조절되는 경우도 16% 더 높았습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도 더 잘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술 30일 이내 및
1년 이내 사망률, 재입원율 및 합병증 발생률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남성외과 의사에 비하여 여성외과 의사의 경우 합병증 발생률 및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학벌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로 내원해서 일반 내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은 경우 랭킹 상위 10위 이내 대학 출신 의사와 50위 이하 출신 의사의 30일 이내 사망률 및 재입원율 그리고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10위 이내 대학 졸업 의사의 경우 진료비를 약간 더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내과 의사들 중에서 미국 대학을 나온 의사와 해외 대학을 나온 내과 의사들과 환자의 예후를 비교한 결과 미국 대학을 나온 의사의 30일 이내 병원 사망률은 11.6%인 반면 해외 대학 출신 의사는 11.2%로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재입원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외과 의사들 중에서 미국 대학을 나온 의사와 해외 대학을 나온 의사들과 환자의 예후를 비교한 결과 30일 이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 위험도 입원 기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의사들의 학벌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